오늘 밤에도 보고 싶습니다, 은정 씨.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저도 보고 싶어요, 준호 씨. 와인잔이 부딪히는 소리가 잔잔하게 울렸습니다. 금지된 대화는 낮보다도 뜨겁고 위험했습니다. 그 순간 은정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화면에는 남편의 이름이 떠 있었죠. 여보, 오늘 회식 일찍 끝나서 곧 들어가. 기다려. 은정의 얼굴은 창백해졌습니다. 하지만 준호는 그녀의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가지 마세요. 오늘 밤은 나와 함께 있어 주세요. 그 한마디는 은정의 마지막 양심마저 흔들어 놓았습니다. 당신이라면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구독과 좋아요로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은정이 준호와 문자를 주고받게 될 줄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심지어 은정 자신조차도 몰랐던 일이었죠. 그날 밤 휴대폰 화면에 도착한 한 줄의 문자를 바라보며 은정은 잠시 숨이 멎는 듯 했습니다. 단순한 안부 인사였지만 그 문자의 발신인이 지연의 남편 준호였다는 사실은 그녀의 마음을 크게 흔들어 놓았던 것이었습니다. 모든 일은 한 달 전 동창 모임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오랜만에 모인 친구들과 함께 식사를 하고 술잔을 기울이며 웃음꽃을 피우던 자리였죠. 지연 역시 참석했는데 그날따라 유난히 술을 많이 마셨습니다. 정말 못 살겠다. 준호가 요즘 출장이 너무 잦아. 혼자 있는 시간이 너무 길어서 답답해 죽겠어. 지연은 붉어진 얼굴로 술잔을 비우며 하소연을 늘어놓았습니다. 집에 있어도 일 얘기밖에 안 하고 나한테는 신경도 안 쓰는 것 같아. 나 혼자 사는 기분이야. 은정은 그 말을 들으며 마음이 짠해졌습니다. 언제나 씩씩해 보였던 지연이 이렇게 외로워한다는 사실은 뜻밖이었죠. 술자리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은정은 문득 지연이 걱정되었습니다. 술을 많이 마신 듯 보여 혹시 무사히 들어갔는지 확인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가볍게 휴대폰을 꺼내 짧은 문자를 보냈습니다. 집엔 잘 들어갔어? 많이 취한 것 같던데 괜찮아? 그저 친구를 걱정하는 단순한 안부였습니다. 그러나 곧 도착한 답장은 전혀 예상하지 못한 사람이 보낸 것이었죠. 은정 씨 안녕하세요. 지연이는 지금 샤워하고 있습니다. 걱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집에 들어오자마자 씻는다고 들어갔네요. 순간 은정은 휴대폰 화면을 뚫어져라 바라보았습니다. 답장은 지연이 아닌 준호가 보낸 것이었습니다. 놀라움이 앞섰지만 이상하게도 그의 말투에서 따뜻한 기운이 느껴졌습니다. 평소 모임에서 마주쳤을 때는 무뚝뚝하고 진중한 인상뿐이었는데 문자 속 준호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다가오고 있었던 것입니다. 은정은 잠시 망설이다가 정중하게 답장을 보냈습니다. 대신 답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괜히 방해한 건 아닌지 모르겠네요. 준호 씨도 출장 다니시느라 피곤하실 텐데요. 잠시 후 울린 알림음. 아닙니다. 전혀 방해되지 않았습니다. 사실 오늘은 집이 너무 조용해서 조금 심심했거든요. 은정 씨가 문자해 주셔서 오히려 반가웠습니다. 그 순간 은정의 마음속에는 설명하기 힘든 파동이 일었습니다. 단순한 예의일 수도 있었지만 그 속에서 전해지는 따뜻함은 그녀의 마음을 흔들기에 충분했죠. 남편과는 언제부턴가 대화조차 사라지고 무심한 일상만이 남아있었는데 준호의 말투는 오래 잊고 지낸 감정을 건드리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은정과 준호는 몇 차례 더 짧은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별것 아닌 대화였지만 은정은 알 수 없는 설렘을 느꼈습니다. 단순히 친구의 남편일 뿐이던 준호가 문자 몇 줄로 이렇게 다르게 보일 줄은 몰랐던 것입니다. 며칠 동안 은정은 휴대폰을 괜히 들여다보곤 했습니다. 알림음이 울리면 혹시 준호의 메시지가 아닐까 기대했지만 번번이 다른 알림일 뿐이었습니다. 스스로도 한심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친구 남편의 문자 몇 줄에 이렇게 흔들리다니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었죠. 하지만 마음은 자꾸만 준호의 이름을 떠올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뜻밖에도 준호에게서 먼저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은정 씨, 지난번에 지연 걱정해 주셔서 감사했습니다. 요즘은 어떻게 지내세요? 단순한 안부였지만 은정의 가슴은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기다리던 이름을 다시 보는 순간 설명할 수 없는 설렘이 밀려왔습니다. 은정은 한참을 망설이다가 답장을 보냈습니다. 안녕하세요. 덕분에 잘 지내고 있습니다. 준호 씨는 요즘 출장 때문에 바쁘시죠? 잠시 후 도착한 답장은 의외로 따뜻했습니다.
네, 요즘 지방에 머무는 시간이 많아. 힘들긴 합니다. 하지만 은정 씨가 이렇게 물어봐 주시니 피곤함이 조금은 잊히네요. 은정은 그 문장을 여러 번 읽어보았습니다. 단순한 예의일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남편에게서 들은 지 오래된 말투였습니다. 그 따뜻한 한 줄은 은정의 가슴을 오래 울렸습니다. 그날 이후 두 사람의 대화는 조금씩 늘어갔습니다. 처음에는 지연의 안부나 출장지의 날씨 같은 사소한 이야기였습니다. 그러나 점차 은정의 하루와 준호의 속마음을 나누게 되었죠. 오늘은 혼자 집에서 늦게까지 드라마를 봤어요. 이상하게 마음이 허전하네요. 저도 오늘은 현장에서 오래 있다가 들어왔는데 집이 텅 비어서 더 적적하더군요. 그들의 대화는 그렇게 이어졌습니다. 문자라는 짧은 형식이었지만 누군가 자신의 이야기를 귀 기울여 들어준다는 사실만으로 은정은 위로를 느꼈습니다. 은정은 점점 더 준호의 메시지를 기다리게 되었습니다. 알림음이 울리면 혹시 준호가 아닐까 두근거렸고 답장이 늦어지면 괜히 허전했죠. 자신이 위험한 감정을 품고 있다는 걸 알면서도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너무 오랫동안 메마른 일상 속에서 누군가의 다정한 관심은 단비처럼 느껴졌던 것입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준호의 세심함은 더 크게 다가왔습니다. 은정이 무심코 흘린 말을 기억하고 다시 물어봐 주었고 작은 고민에도 따뜻하게 반응했습니다. 지난번에 허리 좀 아프다고 하셨죠. 오늘은 괜찮으세요? 이런 문장을 받는 순간 은정의 마음은 흔들리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은정은 문득 남편을 떠올렸습니다. 언젠가부터 남편과의 대화는 사라졌습니다. 퇴근하면 소파에 누워 TV만 보거나 휴대폰만 만지작거렸죠. 대화라 해봐야 내일 날씨가 어떠한지, 저녁에 뭘 먹을지 정도였습니다. 그런 무채색의 일상과 달리 준호의 대화는 은정에게 새로운 빛처럼 다가왔습니다. 문자 대화는 이제 은정의 하루 중심이 되었습니다. 낮에는 집안일을 하면서도 은근히 알림음을 기다렸고 밤이 되면 남편이 잠든 뒤 준호와의 대화가 하루의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 짧은 순간이 은정에게는 설렘이자 위로였습니다. 준호 역시 같은 마음인 듯 보였습니다. 출장지 호텔에서 홀로 보내는 시간이 외롭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은정과 주고받는 대화가 하루 중 가장 즐거운 시간이라고 고백하기도 했습니다. 은정 씨와 대화하는 시간이 제 하루에서 가장 특별합니다. 참 이상하죠. 그 말을 읽는 순간 은정의 가슴은 크게 뛰었습니다. 이제 단순한 예의 차린 인사가 아니었습니다. 서로의 빈자리를 채워주고 있다는 사실이 분명히 느껴졌습니다. 그 감정은 조금씩 그러나 분명히 선을 넘어가고 있었죠. 그날 밤 늦게 준호의 메시지가 다시 도착했습니다. 은정 씨 혹시 지금 잠들기 전인가요? 오늘은 이상하게 하루 종일 은정 씨 생각이 났습니다. 은정은 휴대폰을 손에 쥔 채 가만히 숨을 고르며 화면을 바라보았습니다. 친구의 남편에게서 온 메시지라 믿기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거짓말처럼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단순한 우정이나 예의가 아니라 분명 그 이상의 무언가가 시작되고 있다는 걸 느낄 수 있었죠. 은정은 쉽게 답장을 보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짧게 적어 보냈습니다. 저도 오늘은 이상하게 준호 씨가 떠올랐어요. 괜히 설레네요. 보내고 나니 얼굴이 화끈 달아올랐습니다. 하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었습니다. 잠시 후 도착한 준호의 답장은 더욱 은정을 흔들었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이렇게 솔직하게 말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그 순간 은정은 알 수 없는 감정에 사로잡혔습니다. 잘못이라는 걸 알면서도 마음은 점점 깊어지고 있었죠. 며칠 뒤 준호와의 대화는 더욱 잦아졌습니다. 낮에는 출장지에서의 소소한 일들을 이야기했고 밤에는 은정의 외로운 마음을 들어주었습니다. 오늘 회의가 길게 이어져 힘들었는데 은정 씨 생각하면서 버텼습니다. 그의 메시지를 읽을 때마다 은정의 눈가가 젖어들었습니다. 남편과의 대화가 사라진 지 오래였습니다. 집에 와서도 무심히 뉴스를 보거나 휴대폰만 만지는 남편에게서 은정은 더 이상 위로를 받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준호의 말 한마디, 짧은 위로가 너무나 소중했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은정은 자신이 변해가고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거울을 볼 때마다 얼굴에 생기가 돌았습니다. 하루 중 가장 기다려지는 순간은 준호의 메시지가 도착하는 그때였습니다.
남편이 잠든 뒤 불 꺼진 거실에서 휴대폰 불빛만 켜놓고 조심스레 주고받는 대화가 은정에게는 새로운 세상의 문을 열어주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준호가 조금 더 솔직한 고백을 꺼냈습니다. 은정 씨와의 대화가 제겐 하루 중 가장 소중한 시간입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면 안 되는 줄 알지만 솔직히 말하면 멈출 수가 없습니다. 은정은 그 문장을 읽으며 한참 동안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마음속 깊은 곳에서 금기의 문을 열어젖힌 듯한 기분이 들었죠. 설렘과 두려움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그날 이후 두 사람의 대화는 더 이상 단순한 문자 교환이 아니었습니다. 서로의 감정을 은근히 드러냈고 말하지 않아도 마음이 통하는 듯한 기류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짧은 알림음 하나에 가슴이 뛰고 답장이 늦어지면 괜히 불안해졌습니다. 은정은 알았습니다. 자신이 위험한 선 위에 서 있다는 사실을요. 하지만 이미 마음은 그 선을 넘으려 하고 있었습니다. 준호 또한 같은 감정을 품고 있다는 걸 느끼며 은정은 더 이상 스스로를 속일 수 없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은정과 준호의 대화는 더 깊어졌습니다. 이제는 단순한 안부 인사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어린 시절의 추억, 결혼 이후의 고민, 남에게 쉽게 털어놓지 못했던 속마음까지도 공유하게 되었죠. 은정은 놀랄 정도로 마음이 편했습니다. 준호는 판단하지 않았고 비난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묵묵히 들어주고 공감해 주었습니다. 가끔은 지금의 삶이 내가 원했던 게 맞는지 헷갈려요. 은정이 조심스레 보낸 메시지였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가족을 위해 열심히 살아왔는데 문득 제 자신이 사라진 것 같을 때가 있어요. 준호의 대답은 은정의 마음에 깊이 스며들었습니다. 그날 밤 은정은 오랫동안 눈을 감지 못했습니다. 남편에게 한 번도 털어놓지 못한 이야기를 준호와 나누고 있다는 사실이 낯설었지만 동시에 따뜻했습니다. 죄책감과 설렘이 뒤섞인 복잡한 감정 속에서 은정은 자꾸만 휴대폰을 쥐고 싶었습니다. 며칠 후 준호는 출장지 호텔에서 보낸다며 사진 한 장을 보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밤 풍경이 담긴 사진이었죠. 오늘은 혼자 이 풍경을 보는데 괜히 은정 씨 생각이 나더군요. 그 문장을 읽는 순간 은정의 심장은 크게 뛰었습니다. 단순히 풍경을 공유하는 사진일 뿐인데 그 속에는 분명히 다른 의미가 담겨 있었습니다. 은정은 답장을 망설이다가 결국 이렇게 보냈습니다. 저도 그 풍경을 함께 보고 있는 기분이네요. 이상하게 마음이 따뜻해집니다. 이제는 서로의 감정을 숨길 수 없게 되었습니다. 문자를 주고받을 때마다 더욱 솔직해졌고 서로의 부재가 크게 느껴졌습니다. 낮에는 일상에 묻혀 지내다가도 밤이 되면 준호와의 대화가 은정의 하루를 완성시켰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준호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은정 씨 혹시 문자만으로는 부족하지 않으세요? 얼굴을 뵙고 싶습니다. 순간 은정의 손이 떨렸습니다. 선을 넘는다는 두려움이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그와 동시에 그토록 보고 싶었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결국 은정은 짧게 답장을 보냈습니다. 저도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조심스럽게 만나 뵙고 싶어요. 답장을 보내고 난 뒤 은정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되돌릴 수 없는 길을 선택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후회보다는 기대가 더 컸습니다. 마음속 깊은 곳에서 오랫동안 잠들어 있던 감정이 깨어나고 있었기 때문이었죠. 만나기로 한 날은 일주일 뒤였습니다. 은정은 그 시간이 끝없이 길게 느껴졌습니다. 집안일을 하면서도 남편과 함께 식사를 하면서도 마음속은 온통 준호 생각뿐이었습니다. 거울을 보며 화장을 하는 순간조차 준호와 마주할 장면을 떠올리고 있었습니다. 드디어 약속 당일이 되었습니다. 은정은 조금 일찍 카페에 도착해 구석 자리에 앉았습니다. 손끝이 떨려 컵을 제대로 잡을 수 없을 정도였죠. 문이 열리고 준호가 들어서는 순간 은정의 심장은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준호가 카페 안으로 들어오는 순간 은정은 온몸이 굳어버린 듯 했습니다. 평소 모임 자리에서 몇 번 보았던 얼굴인데 이렇게 단둘이 마주하니 전혀 다른 사람처럼 느껴졌습니다. 준호 역시 긴장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어색한 웃음을 지으며 은정을 향해 인사했죠. 오랜만입니다, 은정 씨. 네, 그러네요. 이렇게 따로 뵙는 건 처음이죠. 짧은 인사 후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문자로는 수없이 많은 이야기를 나눴는데 막상 얼굴을 맞대고 앉으니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조금 흐르자 분위기는 서서히 풀렸습니다. 준호는 차분히 이야기를 이끌어 주었고 은정도 자연스럽게 웃음을 되찾았습니다. 그들은 카페에서 2시간 가까이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문자로 나누던 이야기들을 직접 눈을 마주치며 나누니 훨씬 생생하게 느껴졌습니다. 준호의 목소리는 은정이 상상했던 것보다 부드러웠고 그의 표정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은정은 자꾸만 시선을 피하려 했지만 결국 다시 그에게 눈길이 가곤 했습니다. 시간은 빠르게 흘렀습니다. 시계를 확인한 은정은 아쉬움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준호 역시 자리에서 일어서려다 말고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러더니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혹시 시간이 조금 더 괜찮으세요? 저녁이라도 함께 하시죠. 은정은 순간 망설였습니다. 남편이 일찍 들어온다고 했지만 마음은 이미 다른 쪽으로 기울고 있었습니다. 결국 작은 거짓말로 스스로를 안심시키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좋아요. 오랜만에 밖에서 저녁을 먹는 것도 괜찮겠네요. 저녁 자리에서 두 사람은 더 많은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와인을 곁들이며 분위기는 한층 무르익었습니다. 준호는 출장 중 겪은 일들을 이야기했고 은정은 남편과의 무미건조한 일상을 털어놓았습니다. 서로의 대화 속에는 알 수 없는 위로와 공감이 녹아 있었습니다. 와인잔이 몇 번 오가자 준호는 잠시 은정을 바라보다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솔직히 고백하자면 요즘 은정 씨 생각을 안 하는 날이 없습니다. 이런 마음 가져서는 안 된다는 걸 알지만 멈출 수가 없습니다. 은정은 그 말을 듣는 순간 얼굴이 달아올랐습니다. 하지만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이미 그녀의 마음속에도 같은 감정이 자라나고 있었으니까요. 조심스럽게 고백하듯 답했습니다. 저도 비슷한 마음이에요. 참으면 될 줄 알았는데 잘 안 되네요. 그 순간 두 사람 사이의 공기는 전혀 달라졌습니다. 단순히 문자로 이어지던 관계가 현실로 다가오고 있었던 것입니다. 은정은 두려웠지만 동시에 오래 잊고 있던 설렘을 온몸으로 느꼈습니다. 저녁 식사가 끝나갈 무렵 준호는 은정에게 조심스럽게 제안했습니다. 근처에 조용한 와인바가 있는데 잠시 가실래요? 은정은 대답 대신 미소로 답했습니다. 그녀의 발걸음은 이미 준호를 따라 움직이고 있었죠. 와인바에 들어선 순간 은정은 묘한 긴장감을 느꼈습니다. 은은한 조명과 잔잔한 음악, 그리고 조용히 속삭이는 사람들의 목소리가 공간을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준호가 의자에 자리를 권하자 은정은 조심스레 앉았습니다. 눈앞에 놓인 와인잔이 자꾸만 흔들려 보였습니다. 분위기가 괜찮죠? 준호가 잔을 들며 부드럽게 물었습니다. 내 생각보다 훨씬 좋네요. 은정은 애써 침착하게 답했지만 목소리가 떨리고 있다는 것을 스스로도 알 수 있었습니다. 잔이 몇 번 오가면서 대화는 한층 더 깊어졌습니다. 서로의 일상 속 외로움,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했던 불안과 답답함이 솔직하게 흘러나왔습니다. 은정은 자신이 언제 이렇게 마음을 열었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준호의 눈빛은 진심으로 그녀의 이야기를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은정 씨, 사실 저는 제 이야기를 이렇게 털어놓을 수 있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은정 씨 앞에서는 마음이 편합니다. 준호의 말에 은정은 잠시 숨을 고르며 대답했습니다. 저도 그래요. 제 얘기를 들어주는 사람이 있다는 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그 순간 두 사람의 눈빛이 오랫동안 마주쳤습니다. 피하려 해도 피할 수 없었습니다. 은정의 가슴은 미친 듯이 뛰고 있었습니다. 와인의 기운 때문인지 아니면 오래 눌러왔던 감정 때문인지 이제는 알 수 없었습니다. 준호가 잠시 손을 내밀어 은정의 손등에 살짝 닿았습니다. 그 짧은 접촉이 은정의 온몸을 흔들었습니다. 전기가 흐르는 듯한 떨림이 전해졌습니다. 은정은 놀라 손을 거두려 했지만 이상하게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그 따뜻한 온기를 더 느끼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죠. 대화는 더 이상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눈빛과 침묵만으로도 서로의 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은정은 두려웠습니다. 지금 이 순간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알고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동시에 너무나 간절히 원하고 있었습니다. 시간은 빠르게 흘렀습니다. 어느새 와인바 문을 나선 두 사람은 말없이 거리를 걸었습니다.
밤 공기는 서늘했지만 은정의 마음은 뜨겁게 달아올라 있었습니다. 준호는 잠시 걸음을 멈추더니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은정 씨 오늘 이대로 헤어지고 싶지 않습니다. 그 말은 은정의 마지막 흔들리던 마음까지 무너뜨렸습니다. 거절해야 한다는 생각은 스쳐갔지만 입술은 다른 대답을 내놓고 있었습니다. 저도 그래요. 그 순간 은정은 알았습니다. 이제 완전히 선을 넘어버렸다는 것을요. 하지만 후회는 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두근거림과 떨림이 그녀를 사로잡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결국 근처 호텔로 향했습니다. 로비를 지나 엘리베이터에 올라선 순간 은정의 심장은 거칠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금방이라도 준호의 기둥을 입 안가득 채우고 싶은 마음과 그에게 멈출 수 없는 강렬한 끌림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작은 공간 안에서 가까워진 숨결, 은정은 그 긴장감에 몸이 떨렸습니다. 문이 열리고 두 사람은 방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묵직한 정적 속 준호는 천천히 그녀를 바라보다가 낮고 거친 숨을 내쉬었습니다. 은정 씨 이제 정말 멈출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떨림과 동시에 단단한 욕망을 품고 있었습니다. 은정은 입술을 깨물며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네, 저도요. 얼른 준호 씨의 것으로 채워지고 싶어요. 순간 준호는 은정을 강하게 끌어안았습니다. 그녀는 그 품에 몸을 맡기며 오랫동안 잊고 있던 뜨거운 감각을 느꼈습니다. 단순한 위로나 애정이 아니었습니다. 몸 깊은 곳에서부터 억눌러온 갈망이 불길처럼 치솟았습니다. 은정의 귓가에 준호의 낮은 속삭임이 스쳤습니다. 오늘 밤 제가 당신의 그곳을 꽉 채우고 싶습니다. 그 말에 은정은 눈을 감으며 떨리는 숨을 내쉬었습니다. 네, 당신의 향기를 원해요. 짧은 시간이었지만 두 사람은 이미 너무 깊이 서로를 탐하고 있었습니다. 손끝이 스칠 때마다 전해지는 전율, 눈빛만으로도 서로의 마음속 갈증이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준호는 은정의 온몸을 탐색했어요. 은정은 스스로에게 끊임없이 속삭였습니다. 이러면 안 돼, 멈춰야 해. 하지만 그와 동시에 이 순간만은 놓치고 싶지 않아라는 욕망이 더 크게 밀려왔습니다. 밤은 그렇게 위험하게 깊어갔습니다. 불 꺼진 방 안, 창밖은 새벽을 향해 흘러가고 있었지만 두 사람은 서로를 더 강하게 끌어안았습니다. 숨소리와 심장 박동이 얽히며 죄책감마저 잊게 만드는 쾌락이 은정을 덮쳤습니다. 새벽이 밝아올 무렵 은정은 벼락처럼 몰려드는 현실감을 느꼈습니다. 죄책감이 차가운 파도처럼 가슴을 때렸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녀의 몸속에 남아있는 준호의 뜨거운 기운이 꺼지지 않은 채 살아있었습니다. 호텔을 나설 때 두 사람은 말이 없었습니다. 그저 서로를 바라보며 천천히 걸었을 뿐입니다. 그러나 침묵 속에도 그 뜨거웠던 밤의 흔적은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준호는 은정을 바라보며 낮게 속삭였습니다. 은정 씨 오늘 밤을 절대 잊지 못할 겁니다. 내 몸도 내 마음도 이미 당신 겁니다. 그 말에 은정의 가슴이 또다시 크게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친구 지연의 얼굴이 떠올랐고 집에서 기다리고 있을 남편의 눈빛이 스쳐갔습니다. 그녀는 양손을 움켜쥐며 복잡한 감정 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은정은 스스로에게 수없이 물었습니다. 내가 무슨 짓을 한 거지? 앞으로 어떻게 되는 걸까? 하지만 그녀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돌아갈 수 없는 길에 들어섰다는 것을. 준호 역시 똑같은 생각일 것입니다. 그 순간 핸드폰 알림음이 울렸습니다. 화면에는 준호의 짧은 메시지가 떠 있었습니다. 당신 없이는 이제 하루도 못 버텨. 은정은 휴대폰을 꼭 쥐며 떨리는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정말 위험해지고 있었습니다. 호텔에서의 밤 이후 은정은 일상으로 돌아왔지만 마음은 더 이상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남편과 마주 앉아 저녁을 먹으면서도 대화 한마디 없는 무미건조한 시간이 견디기 어려웠습니다. 불과 며칠 전 준호와 함께 나눈 눈빛과 대화, 따뜻한 손길이 계속 떠올랐기 때문이었습니다. 준호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출장지에서 보내온 그의 문자는 더욱 솔직해졌습니다. 은정 씨 며칠이 지났는데도 계속 생각납니다. 다시 뵙고 싶습니다. 은정은 그 문장을 읽으며 손이 떨렸습니다. 끝내야 한다는 생각과 보고 싶다는 갈망이
마음속에서 끊임없이 싸웠습니다. 그러나 결국 그녀의 손가락은 답장을 보내고 말았습니다. 저도 보고 싶습니다. 그날 이후 두 사람의 만남은 반복되었습니다. 한 달에 한두 번이던 만남은 점점 더 잦아졌고 서로에 대한 감정은 걷잡을 수 없이 깊어졌습니다. 은정은 남편에게 각종 핑계를 대며 시간을 만들었고 준호 역시 출장 일정을 핑계로 은정을 찾았습니다. 두 사람에게는 아무도 모르는 비밀의 시간이 필요했죠. 지연은 점점 더 예민해졌습니다. 남편의 출장이 잦아지고 휴대폰을 붙들고 있는 시간이 늘자 의심을 품기 시작했습니다. 준호, 요즘 무슨 일 있어? 전화할 때도 이상하고 혹시 숨기는 거 있는 거 아니야? 지연의 질문에 준호는 애써 웃으며 넘겼지만 마음속 불안은 커져갔습니다. 은정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남편은 은정이 자꾸만 휴대폰을 확인하는 모습을 의아하게 바라보았습니다. 밤늦게까지 화면을 들여다보며 웃음을 짓는 그녀의 모습은 평소와 달랐습니다. 여보, 요즘 왜 그렇게 늦게까지 안 자고 휴대폰만 봐? 그 물음에 은정은 당황하며 대답했습니다. 그냥 인터넷 좀 보고 있었어요. 별거 아니에요. 그러나 그녀의 변명은 스스로도 설득력이 없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작은 의심들이 쌓여가고 있었고 언젠가는 폭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은정의 집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현관문을 열자 지연이 서 있었습니다. 평소와 달리 웃음기 없는 단호한 표정이었습니다. 은정아, 우리 얘기 좀 하자. 중요한 얘기야. 거실에 마주 앉은 두 사람 사이로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한참을 망설이던 지연은 결국 은정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솔직히 말해줘. 너 내 남편 준호랑 무슨 사이야? 그 순간 은정의 심장은 멈춘 듯 했습니다. 숨조차 쉬기 힘들었고 세상이 무너지는 듯한 공포가 밀려왔습니다. 그러나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입술만 달싹였을 뿐 목소리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은정은 침대에 누워 눈을 감지 못했습니다. 이제는 끝이 다가오고 있다는 걸 온몸으로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에서는 여전히 준호를 갈망하고 있었습니다. 끝내야 한다는 두려움과 포기할 수 없다는 집착이 뒤엉켜 그녀를 옥죄고 있었습니다. 휴대폰 알림음이 울렸습니다. 화면에는 준호의 이름이 떠 있었습니다. 단 한 줄의 메시지가 적혀 있었습니다. 은정 씨 오늘 꼭 보고 싶습니다. 은정은 떨리는 손으로 화면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무너질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가득했지만 동시에 가슴 깊은 곳에서부터 뜨겁게 차오르는 설렘을 막을 수 없었습니다. 은정은 침대 위에 앉아 휴대폰을 가만히 쥔 채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방 안의 공기는 눅눅하게 가라앉아 있었고 그녀의 심장은 점점 빠르게 고동쳤습니다. 낮 동안 억눌렀던 감정이 밤이 되자 참을 수 없는 불꽃처럼 치솟고 있었습니다. 머릿속에서는 준호의 얼굴과 목소리, 그리고 그가 남긴 손길의 기억이 끊임없이 되살아났습니다. 갑자기 휴대폰이 진동하며 알림음을 울렸습니다. 화면에 떠오른 이름은 준호였습니다. 은정의 가슴이 크게 요동쳤습니다. 망설임 끝에 그녀는 메시지를 열었습니다. 은정 씨 당신의 향기가 코끝에 맴돌아. 미칠 것 같습니다. 오늘 밤 그 향기 속에서 숨쉬고 싶습니다. 촉촉하게 젖어있는 당신이 그곳을 다시 느끼고 싶습니다. 순간 은정의 뺨이 붉게 달아올랐습니다. 죄책감이 파도처럼 밀려왔지만 그보다 더 빠르게 다가오는 건 뜨겁고 은밀한 욕망이었습니다. 그녀는 손가락을 떨며 답장을 적었습니다. 준호 씨, 저도 온몸이 당신을 기억하고 있어요. 낮에는 아무렇지 않은 척했지만 사실은 당신의 손길이 그리워 미쳐버릴 것 같았습니다. 지금 제 마음도 몸도 텅 비어 있습니다. 당신이 아니면 채워질 수가 없어요. 메시지를 보낸 뒤 은정은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하지만 그 짧은 글자들은 이미 그녀의 가장 은밀한 욕망을 고스란히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몇 초 뒤 다시 울린 알림. 은정 씨 당신의 몸을 제 기둥으로 가득 채워주고 싶습니다. 당신이 흘려내리는 촉촉한 떨림을 다시 느끼고 싶습니다. 오늘 밤 더는 참을 수가 없습니다. 그 문장을 읽는 순간 은정은 숨이 막히는 듯 했습니다. 머리로는 이러면 안 된다고 수십 번도 더 되뇌었지만 그럴수록 가슴은 더 뜨겁게 타올랐습니다.
그녀는 결국 또다시 답장을 보냈습니다. 준호 씨. 제 몸이 당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당신의 뜨거운 숨결, 당신의 기둥이 제 안에 닿는 순간을 상상만 해도 미쳐버릴 것 같아요. 오늘 밤 저를 완전히 채워주세요. 은정은 메시지를 보내고 숨을 크게 몰아쉬었습니다. 그 순간 이미 되돌아갈 수 없는 선을 넘어섰다는 걸 스스로도 알고 있었습니다. 곧바로 도착한 준호의 답장은 더욱 대담했습니다. 곧 차를 몰고 갑니다. 창가에 불을 켜두세요. 그 불빛이 제게는 신호입니다. 오늘 밤 당신을 단 한순간도 놓지 않겠습니다. 향기와 촉촉함으로 번지는 그 몸을 끝까지 제 것으로 만들겠습니다. 은정은 휴대폰을 두 손으로 꼭 쥔 채 심장이 터질 듯 뛰는 것을 느꼈습니다. 무너질지도 모른다는 두려움과 금단의 쾌락에 휩싸인 기대감이 동시에 그녀를 짓눌렀습니다. 그녀는 결국 단 하나의 짧은 답장을 남겼습니다. 네,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불을 켜두겠습니다. 은정은 떨리는 손으로 스탠드 불을 켰습니다. 방 안은 은은하게 밝아졌고 그 작은 불빛은 곧 준호를 불러들이는 치명적인 신호가 되었습니다. 그녀는 거울 앞에 앉아 스스로를 바라봤습니다. 남편의 아내도 친구의 동료도 아닌 지금 이 순간만큼은 오직 준호의 여자로 남아 있었습니다. 창밖은 고요했지만 곧 들려올 엔진 소리를 상상하는 것만으로도 은정의 몸은 이미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눈을 감으며 다시 한번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이제는 되돌릴 수 없다는 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지만 그 사실조차 그녀를 더 자극하고 있었습니다. 마침내 멀리서 낮게 깔린 엔진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점점 가까워지는 그 소리에 은정은 숨을 삼켰습니다. 이내 창문 너머로 검은 차량의 헤드라이트가 스쳐 지나갔고 잠시 후 현관 앞에 멈춰 섰습니다. 휴대폰이 다시 울렸습니다. 도착했습니다. 문 열어주세요. 은정은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며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결국 그녀의 손은 문고리를 향하고 있었습니다. 잠시 후 현관문이 열리며 준호의 그림자가 어둠을 가르고 들어왔습니다. 은정씨, 낮게 깔린 목소리가 울려 퍼지는 순간 은정의 무릎은 힘이 풀려버릴 듯 흔들렸습니다. 그녀는 겨우 몸을 일으켜 서 있었고 준호는 단숨에 그녀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뜨거운 숨결이 그녀의 뺨에 닿았고 두 사람의 시선은 어둡게 얽혔습니다. 정말 왔네요. 은정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당신이 불을 켜주지 않았다면 오지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불빛은 제게 초대장이었습니다. 이제는 그 어떤 것도 저를 막을 수 없습니다. 준호의 손이 은정의 손목을 붙잡았습니다. 그 손길은 거칠었지만 동시에 간절했습니다. 은정은 눈을 감고 속삭였습니다. 이제 돌이킬 수 없겠죠. 돌아갈 생각은 없습니다. 오늘 밤 제 기둥으로 당신을 가득 채워드리겠습니다. 당신의 몸과 마음을 다시는 외롭게 두지 않겠습니다. 그 말에 은정의 온몸은 전율처럼 떨렸습니다. 그녀는 마지막으로 작은 저항을 해보려 했습니다. 지연이 우리를 알게 되면, 남편이 알게 되면, 하지만 준호는 그녀의 말을 끊으며 더욱 가까이 속삭였습니다. 두렵습니까? 하지만 두려움조차도 우리를 더 뜨겁게 만들 뿐입니다. 은정씨, 당신의 촉촉한 떨림을 더는 상상만 하고 싶지 않습니다. 오늘 밤 직접 느껴야겠습니다. 은정은 마침내 힘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순간 두 사람의 입술은 격렬하게 부딪혔습니다. 와인 향이 스친 숨결이 뒤엉키며 두 사람은 오랜 기다림 끝에 욕망을 드러냈습니다. 소파 위에 쓰러진 은정은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준호 씨, 제 안이 비어 있었어요. 지금 당신만이 저를 채워줄 수 있어요. 은정씨, 오늘 밤 단 한순간도 당신을 비우지 않겠습니다. 끝까지 제 향기와 열기로 가득 채워드리겠습니다. 시간은 빠르게 흐르고 있었지만 그 순간만큼은 세상에 아무도 존재하지 않는 듯 했습니다. 방 안에는 두 사람의 거친 숨소리와 부딪히는 맥박 소리만이 가득 울려 퍼지고 있었습니다. 준호의 몸이 은정을 향해 기울어지며 거실은 금세 뜨겁게 달아올랐습니다. 두 사람은 그동안 억눌러왔던 갈망을 숨김없이 드러냈고 서로의 이름을 불러가며 몸과 마음을 탐했습니다. 은정은 그의 거친 손길에 눈을 감았고 준호는 그녀의 떨림 속에서 더 깊이 빠져들었습니다. 은정씨, 이제는 그 어떤 것도
두렵지 않습니다. 오늘 밤 당신만 있으면 됩니다. 준호의 목소리는 갈라져 있었고 그 안에는 집착과 욕망이 동시에 섞여 있었습니다. 준호 씨, 저도 그래요. 당신이 아니면 저는 살 수가 없어요. 지금 이 순간 당신으로 가득 채워주세요. 그 순간 두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존재하지 않는 듯 하나로 녹아들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때 고요한 방 안을 찢는 날카로운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거실에 놓인 은정의 휴대폰이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은정은 흠칫 놀라 몸을 굳혔습니다. 화면에는 남편이라는 이름이 선명하게 떠 있었습니다. 그녀의 손끝이 얼어붙었고 준호는 이를 악물며 휴대폰을 노려보았습니다. 받지 마요. 오늘은 아무도 당신을 뺏어갈 수 없습니다. 준호의 목소리는 낮게 떨렸습니다. 하지만 휴대폰은 끊임없이 울렸습니다. 은정은 결국 손을 뻗어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 그녀의 목소리는 숨가쁨을 억누르느라 떨렸습니다. 은정아, 지금 어디야? 이상한 애 뭐 하고 있어? 남편의 의심 섞인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은정은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이상하긴요, 집이에요. 그냥 좀 피곤해서 누워 있었어요. 그녀는 최대한 담담한 목소리를 내려고 애썼지만 준호의 뜨거운 숨결은 여전히 목덜미를 스치고 있었고 그의 손길은 은정의 허리를 놓지 않았습니다. 남편과의 대화 중에도 준호는 집요하게 그녀를 붙잡고 있었고 은정은 두려움과 욕망 사이에서 숨을 고르지 못했습니다. 은정아, 오늘따라 내 목소리가 이상하다. 혹시 누구랑 같이 있는 건 아니지? 남편의 날카로운 물음이 전화기 너머로 들려왔습니다. 은정은 가슴이 쿵 내려앉는 걸 느꼈습니다. 아니에요, 저 혼자예요. 걱정 마세요. 금방 잘 거예요. 그녀는 겨우 말을 이었고 전화를 끊자마자 손에서 힘이 빠져 휴대폰이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준호는 그런 은정을 품에 끌어안으며 낮게 속삭였습니다. 들킬 뻔했네요. 하지만 은정씨 이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 누구도 우리를 막지 못합니다. 오늘 밤은 반드시 제 것으로 만들겠습니다. 은정의 눈동자는 두려움과 쾌락이 뒤섞여 흔들렸습니다. 그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 길의 끝에는 파멸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하지만 동시에 지금 이 순간만큼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달콤한 고통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다시 서로에게 매달렸습니다. 그러나 창밖에서는 또 다른 그림자가 천천히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현관 앞에서 들려오는 발자국 소리, 그리고 익숙한 목소리가 낮게 새어나왔습니다. 은정아, 문 열어봐. 그 목소리는 분명 남편의 것이었습니다. 순간 은정과 준호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뜨겁게 달아올랐던 방 안의 공기는 단숨에 얼어붙었고 두 사람의 심장은 동시에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이제는 숨소리조차 낼 수 없는 순간이었습니다. 은정은 눈을 감고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끝났어, 이제 정말 끝났어. 은정과 준호, 멈출 수 없는 금지된 사랑. 하지만 결국 가장 두려운 순간은 너무 가까운 곳에서 다가왔습니다. 현관 앞에 서 있는 남편, 그리고 흔들리는 두 사람의 숨결. 사랑일까요? 파멸일까요? 그 결말은 여러분의 상상 속에 남겨두겠습니다.